피천득의 인연이라는 책은요, 그의 딸 서영이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평생 2명의 남자아이와 1명의 딸아이를 두었는데 딸 이야기만 나옵니다. 딸을 무척 사랑했던 아버지입니다. 눈길이 가는 대목은요, 다른 사람들이 술을 먹고 바둑을 두고 골프를 치고 한가로운 시간을 보낼 때 나는 내 딸 서영이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아마 내가 평생 읽은 책보다 내 딸 서영이와 대화를 나눈 시간이 더 길 것이다. 이 부분을 읽는데 뭔가 뭉클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서영이에 관련된 수필 위주로 제가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수필들이기 때문에 그 주제가 조금 빨리빨리 변한다는 거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서영이에게. 서영아, 몸성이 학교에 잘 다니니? 며칠 전에 받은 옥순이 아줌마 편지에 네가 학교 운동장에서 고무줄하는 걸 보았다는 말이 있어 기뻤다. 네 윗니 빠진 것 2개 새로 나왔니? 아직 안 나왔으면 치과에 엄마하고 가보아라. 네가 보고 싶을 때면 네가 부르던 노래를 아빠는 불러본다. 미국에 왔던 한국 어린이 합창단이 불러놓은 레코드를 빌려다 들으면서 네 생각을 하기도 한다. 네가 고무줄 놀이하는 것이 보고 싶다. 아빠가 와 있는 이곳은 미국 동쪽 끝이다. 서울이 낮이면 이곳은 밤이 된다. 아침 8시 네가 학교 갈 때는 여기는 저녁 7시다. 우리 매일 이때면 똑같이 서로 생각하자. 아빠가 있는 곳이 어디쯤이 되는지 지도로 찾아보아라. 보스턴을 찾으면 된다. 보스턴에서 다리 하나를 건너면 하버드 대학이 있는 케임브리지라는 곳이 보일 것이다. 이것은 오래된 점잖은 도시지만 나에게는 네가 있는 서울만 못하다. 아빠가 있는 하버드 대학 마당에는 커다란 나무들이 많고 잔디가 깔려 있는데 여기에 많은 비둘기와 다람쥐들이 살고 있다. 내가 마당을 걸을 때면 이 다람쥐들이 나를 쫓아와 먹을 것을 달라고 한다. 양복, 저고리, 호주머니로 기어오르기도 한단다. 미국 다람쥐들도 도토리를 좋아한다. 비둘기는 빵 부스러기를 잘 먹는다. 대학 박물관에는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커다란 금광석도 있지만 그보다 더 유명한 건 유리꽃이다. 유리꽃 하면 두껍고 든든한 유리로 꽃을 만들어 놓은 걸 상상하지만 그런 건 아니고 정말 꽃잎과 같이 얇고 하늘하늘 조금만 흔들면 부서지는 아주 약한 것들이다. 빛깔도 정말 꽃들과 같고 긴 수술, 짧은 수술, 암술, 수술, 잎사귀, 줄기 정말 꽃과 똑같고 이쁘다. 다른 점은 이 유리꽃은 사철 피어있고 영원히 시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유리꽃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짐작하겠니? 장미, 백합, 난초, 가지각색 600종이 넘는단다. 이 유리꽃은 독일 식물학자이자 미술가인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60년이라는 세월을 바쳐 만든 것이다. 미국 사람이 이 꽃을 돈을 많이 주고 사서 운반하여 오는 도중에 아깝게도 3분의 1이 깨어졌다 그런다. 이 유리꽃들을 진열장에 넣어 놓았는데 그 중에 깨어진 꽃 한 송이가 있다. 건드리면 이렇게 깨진다는 걸 여러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대로 두었다고 한다. 어젯밤은 할로윈 이브라는 아이들의 명절이었다. 아이들이 뾰족한 꼭대기 긴 모자를 쓰고 이상한 옷을 입고 눈을 마스크로 가린 채 피리를 불며 이웃집을 찾아온다. 과자를 주면 고맙다고 받아가고 안 주면 그 집 문에다 그림을 그려놓고 달아난다. 아빠도 과자 사놓고 놓고 기다렸더니 새 무리가 다녀갔다. 너의 인형 예쁜 것으로 사다 두었다. 어서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서 너한테 안기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름은 난영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머리가 금발이고 눈이 파랗지만 한국에서 살 거니까 한국 이름을 지어 주어야지. 아빠가 부탁이 있는데 잘 들어줄래? 밥 천천히 먹고 길 천천히 걷고 말도 천천히 하렴. 네 책상 위에 천천히라고 써붙여라.
자, 그리고 눈 잠깐만 감아볼래? 아빠가 안아줄게. 자, 됐어. 이제 눈 떠도 돼. 11월 1일 서영이가 사랑하는 아빠. 서영이. 내 일생에는 두 여성이 있다. 하나는 나의 엄마고 하나는 나의 딸 서영이다. 서영이는 나의 엄마가 하나님께 부탁하여 내게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다. 서영이는 내 딸이고 친구이다. 또 내가 존경하는 여성이다. 자존심 강하고 정서가 풍부하고 두뇌가 명석하다. 값싼 센티멘털리즘에 흐르지 않는, 지식을 뽐내지 않는 건강하고 명랑한 소녀다. 버릇 없을 때가 있지만 나이 들면 괜찮을 것이다. 나는 남들이 술 마시려고 없앤 시간, 바둑 두려고 없앤 시간, 돈 버느라 없앤 시간, 모든 허비한 그 시간 나는 서영이와 이야기하느라고 보낸다. 아마 내가 책과 같이 지낸 시간보다도 서영이와 같이 지낸 시간이 더 길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은 내가 산 참된 시간이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음은 물론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부분이다. 내가 해외에 있던 1년을 빼고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거의 매일 나는 서영이를 데려다주고 데리고 왔다. 어쩌다 늦게 데리러 가는 때는 서영이는 어두운 운동장에서 혼자 고무줄 놀이를 하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안타까운 것은 1년 동안이나 서영이와 떨어져 살던 기억이다. 내가 서영이 아빠로서 미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내 생김새이 늘씬하고 멋지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 젊은 아빠가 아닌 것이 미안하다. 서영이는 내 책상 위에 아빠 몸조심이라고 글씨를 써 붙였다. 하루는 외출하고 돌아오니 아빠 몸조심이 아빠 마음조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어떤 여인이 나를 사랑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랬다는 것이다. 그 무렵 서영이는 안톤 슈낙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글을 읽고 공책에다 나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아빠에게 애인이 생겼을 때라고 써놓은 것을 보았다. 아무래나 서영이는 나의 방파제이다. 아무리 거센 파도가 밀려온다 하더라도 그는 능히 막아낼 수 있고 나의 마음속에 안정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나는 서영이도 결혼을 할 테지 하고 10년이나 후의 일이지만 이 생각 저 생각 할 때가 있다. 딸이 결혼하는 걸 남에게 준다, 치운다, 이런 따위의 관념은 몰인정하고 야속하고 죄스러운 일이다. 딸의 사진을 함부로 돌린다거나 상품을 내어 보이듯이 선을 보인다거나 하는 짓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 우리 딸을 어서 시집 보내야 되겠는데 어디 소개 좀 해주세요. 이런 소리를 나에게 하는 사람의 얼굴을 나는 뻔히 쳐다본다. 결혼을 한 뒤에도 나는 내 딸이 남의 집 사람이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시집살이 안 하고 독립한 가정을 이룰 것이고 똑같이 부부의 의무와 권리가 있을 것이다. 아내도 새 집에 왔고 남편도 새 집에 온 것이다. 결혼은 사람에 따라 인품 있는 여자에 있어서는 특히 자기에게 충실히 살기 위해서 안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자기의 학문, 예술, 종교, 다른 사명이 결혼 생활과 병행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면 독신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결혼 생활이 지장을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도움된다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퀴리 부인 같은 경우가 참 좋은 예라고 하겠다. 여자의 결혼 연령은 20대도 좋고 30대도 좋고 그 이상 나이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청춘이 짧다고 하지만 꽃같이 시들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다. 내가 늙고 서영이가 크면 눈 내리는 서울 거리를 걷고 싶다. 지금 나에게 이 축복받은 겨울이 있다. 장래 결혼을 하면 서영이에게도 아이가 있을 것이다.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렇지 않으면 딸 하나, 아들 하나. 다행히 내가 오래 살면 서영이 집 근처에서 살겠다. 아이 둘이 날마다 놀러 올 것이다. 나는 파랑새 이야기도 하고 저의 엄마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줄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저의 엄마처럼
나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장기도 두는 친구가 될 것이다. 새로 나오는 잎새같이 부드러운 뺨을 만져보고 그 맑은 눈 속에서 나의 여생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서영이 대학에 가다. 서영이는 합격된 것을 알자 즉시 미장원에 가서 트위스트 머리를 하고 왔다. 난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랬더니 서영이는 우두커니 있다 집을 나갔다. 내가 너무했다고 한참 걱정을 하고 있으려니까 얼마 후에 이번엔 숏컷을 하고 왔다. 남자 머리 같긴 하지만 산뜻하다. 입학식 전날 서영이는 두치 오픈되는 빨간 구두를 사가지고 왔다. 그는 내 얼굴빛을 살펴보고는 다시 나가서 굽 높이를 오픈 낮추고 빛깔도 베이지 빛으로 내려가지고 왔다. 분홍 스프링을 해달라는 걸 베이지색 바바리를 해준 건 최근의 일이다. 아빠로는 기호조차 모를 화학 공식을 푸는 대학생한테 무슨 간섭을 그리 하냐고? 하긴 그렇기도 하다. 서영이가 3살 됐을 때 하나에서 10까지 세는 것을 보고 나는 대단히 기뻐했다. 그리고 수의 관념은 늦게 발달되는 것이라 생각했다. 대학 입학은 일생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이다. 그러나 서영이는 즉시 완전 자유를 얻을 수는 없다. 자유는 갑자기 주어져서는 안 된다. 매년 4분의 1씩 점차적으로 얻게 될 거다. 그는 벌써 극장에 가는 자유, 소설 읽는 자유를 향유한다. 오드리 헵번도 마음대로 보고 썸머진 몸은 물론 헉슬리까지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로렌스는 아직 읽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주어진 자유를 구속하려는 건 아니다. 데이트할 자유를 부여할 것인가는 아직 생각해 본 일이 없다. 그런 것이 허용된다는 건 완전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아마 그 자유는 학사학위를 받을 때나 같이 획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딸에게 결혼을 명령할 완고한 아버지는 아니다. 중매 결혼을 시킬 만큼 낭만을 상실하지도 않았다. 아직도 나는 결혼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완전 자유가 주어진 후에는 비토 행사도 안 할 거다. 나는 친구의 딸 결혼식에 갔다가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눈물이 뺨에 흐르는 걸 깨닫는다. 그리고 신부가 신랑하고 나가는 걸 보고는 다시 눈물을 씻는다. 패티 페이지의 노래 나는 너의 결혼식에 갔었다를 듣기 이전부터 결혼식장에서 곧잘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20년 하고도 더 길러준 아빠를 두고 2달 아니 길어야 2년 사귄 남을 끼고 나가는 걸 기이하게 이제는 보지 않는다. 30년 전 내가 상해에서 공부하던 시절 내 주위에는 서영이 같은 소녀라기에는 좀 지났고 젊다고 하기에는 아직 이른 아이들이 있었다. 춤 잘 추는 애들, 춤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다리로 이름이 높은 M이라는 애가 있었다. 모두들 그를 100만 달러짜리 다리라고 불렀다. 2 다리가 100만 달러였는지 한 다리가 100만 달러였는지 그건 모르겠다. 그는 지금도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데 남편은 말레이시아에서 제일 큰 고무 플랜테이션의 소유자라고 한다. 그녀는 학생 때 어떤 가난한 화가를 죽도록 사랑하다가 죽지는 않은 일이 있다. S라는 코에드. 아이 낳기 싫어 독신으로 살겠다더니 홍콩에서 산부인과 의사랑 결혼해서 딸이 5이라고 한다. 문득 라디오에서 상해 북서풍 4m, 비가 내리고 1200밀리바, 기온은 20도. 이런 기상 상황이 들릴 때면 20년 전 그들을 생각하게 된다. 그들은 모두 애송이었고 젊기 이전이었고 놀기 잘하고 웃기를 좋아하였다. 이제 그들도 다들 늙었으리라. 새삼 무상을 말하며 못하리오. 늙는 것이 인생인 것을. 지금 저기 베이지색 바바리를 입은 서영이가 까만 백을 어깨에 걸고 가벼운 걸음걸이로 캠퍼스를 걸어가고 있다. 모든 미래를 앞에 두고 조춘같이 걸어가고 있다. 내년 아니 후년 봄에는 예전 내가 상해에서 보았던 그 아이들처럼 완전 자유를 줘야겠다.